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가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확대를 예고하면서 투자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연계증권 ELS 보상과 부동산 PF 충당금 부담에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거나 부합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반도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주 사랑은 꾸준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부진 속 국내 반도체주 대거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이달 내내 반도체주를 대거 팔아치우다 지난주 순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전선이 AI와 친환경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글로벌 전력망 시장 호황에 힘입어 12년여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관련 수요가 지속되고 수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내 종목도 빨간불 켜고 싶지 않은 시장이신가요? 그럴 땐 우리 세나의 종목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믿고 보는 세나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김쌤 고수님과 같이 하는데요.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이 강한 기운이 감도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이 참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5월 1일이 이 휴장이라는 게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오늘의 이 상승세가 대단했던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기관의 수급은 다소 좀 부족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지금 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정말 강하게 상승했던 오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1선, 61선 이평 매물들을 한 번에 소화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는 오늘이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700포인트를 어떤 뉴스,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한 번에 돌파할 것인가. 이 코스닥 기준으로 볼 때 또 이제 880포인트를 어떤 섹터가 이끌어 가면서 이제 돌파를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일 모레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하루 좀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3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5월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는 결국 이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아니면 그 외 섹터에서 강한 수급이 도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죠. 반도체 투톱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급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이 오늘 가져갔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작은 섹터 안에서는 이제 작은 섹터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주들, 전선주들,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혹은 LS, LS 일렉트릭, LS 에코 에너지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반도체로 시작된 이 시장의 강세가 생태계 확장에 따른 수혜주로 번져 나가고 있었던 이제 오늘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오늘 매매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팔게 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고 수급이 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쥐고 꽉 쥐고 저는 넘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체적으로 공략한 종목군들은 우선 하루 더 가져가서 내일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부에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저는 오늘 종목은 계속 이제 들고 가는 전략을 이제 채택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1% 오르는 좋은 시장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장 매매 전략은 수익권에 넘어가는 종목이라도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하시면 홀딩하시고 내일 장 후반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 고수님의 공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공략주 수익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4월 18일에
공략해 주셨던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 42,750원에 짚어주셨고요. 상승률은 무려 17%를 기록했습니다. 자, 목표가가 1차에 46,000원, 2차에 5만 원이었고요. 손절가는 38,0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자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17%의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고수님, 이 종목 어떻게 수익 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사막 콘덴서는 일단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센트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요. 자, 사막 콘덴서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그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어떤 종목이든 어떤 기업이든 우선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네,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을 나도 남들보다 내가 먼저 매수해야지 하다가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 가격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는 계속 관심 종목이었다가 이 대량 거래량을 들어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단순히 거래량만 붙은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냐면 MLCC라고 하는 이 제품 또한 반도체, IT,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전선주, 전력주들에 대한 수요, 여기에 이제 동참해서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전선주가 그랬듯이, 그리고 전력주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다시피 MLCC 관련주들도 충분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가 저는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MLCC 관련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그때 당시에 정말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내려는 모습을 좀 같이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막 콘덴서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 박스권을 보면서 이제 매수 전략을 좀 드렸던 것이고, 1차적으로는 46,000원, 2차적으로 이제 5만 원 가격대를 드렸는데 해당 목표가를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전략을 좀 사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가 오늘 시간에 이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이 MLCC 관련주들 그냥 한번 매매를 했고 한번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냥 뭐 옆으로 놓친다라기보다는 저는 관심 종목에 다시 넣어두시고 사막 콘덴서의 조정을 이용해서 47,000원 가격대 밑으로 저는 가격적인 어떤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공략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세가 나오는 종목은 다시 한번 이제 큰 시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 대비 제법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뭐 70%니까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주봉상, 월봉상 이 MLCC가 가장 많이 팔렸었던 때를 기억을 해보면 아직까지 올라갈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막 콘덴서를 비롯한 MLCC 관련 종목군들 다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께서 공략해주신 4월 18일 공략주 사막 콘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공략을 잘 해주셨고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을 펼치셨습니다. 자, 해당 목표가 도달 후에 우리가 좀 수익을 17% 보긴 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공략 가능하다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어서 고수님께서 공략해주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공략주로 펩트론 이었습니다. 자, 매수가는 26,300원에 잡아주셨고요. 상승률 무려 7% 기록했습니다. 자, 목표가 1차에 3만 원, 2차에 34,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펩트론 종목은 어떻게 7%나 수익 볼 수 있었는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펩트론 하면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대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주사제를 한번 맞았을 때 효과가 5일에서 7일 간다라고 하면 그 A라고 하는 주사제에 이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을 입혀서 이 주사를 하게 되면 약 10일에서 15일, 그러니까 기존보다 2배 정도 약효가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주사를 맞게 되면 비용이 이제 제법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바로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펩트론과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적으로 좀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모습들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 작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상승을 했었죠.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주당 가격이 7,000원이었던 펩트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뭐 350% 상승을 하며 47,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주도권을 반도체 IT에 많이 좀 뺏겼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펩트론 하면 빅파마 기업들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할 거야, 기술 수출 앞으로 빠르게 할 거야 말은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관심을 좀 가지고 들어오던 수급이 딱 끊긴 상황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일라이릴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이제는 수면 무호흡증에까지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오늘 선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추천드리고 나서 현재 수익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수익권이지만 아직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가지고 가는 게 오늘의 매매 키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도 현재 가격대 28,250원에서 28,350원 이 가격대에서는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글로벌 빅파마와 이제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매출에 대한 인식은요. 20% 30% 오르는 게 아니라 수배, 수십 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약바이오 쪽 선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 펩트론 종목 현재 수익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조금 더 큰 수익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신규 매수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종목들 7%, 17% 넘는 수익률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까지 기다려주시면 김쌤 고수님의 히든 종목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공략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나의 오늘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이 종목 실적 6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4조 4,8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으로는 70점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영업이익은 21%가 증가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65점, 수급 70점 좋은 점수인데요. 기관이 5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 또한 3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70점, 종합점수 67점으로 세나는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었는데요. 자, 고수님 LG이노텍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국 이제 슈퍼위크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LG이노텍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매출에서 카메라 모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 저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죠? 바로 FSD,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그들이 지금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 오히려 테마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사실 이제 아이폰에 대한 이 실적 부진이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 잘 나와준다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만약 애플의 아이폰이 일정 부분만 회복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총 매출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의 어떤 조정은 실적의 불확실성에 따른 이제 선반영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주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쫓아가기에는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21만 5천 원 부근인데 예를 들어서 20만 초반대, 그러니까 20만 3천 원에서 저는 20만 5천 원 가격대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LG이노텍은 지금의 구간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 만약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리게 된다면 이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랠리를 저는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는 만약 20만 초반대에 공략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25만 원대를 이제 1차 반등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정말로 이제 애플의 아이폰 새로운 모델에 AI가 탑재된다라는 이제 확정적인 뉴스 그리고 그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정말 좋은 흥행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높게 30만 원 부근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세나가 뽑아준 LG이노텍에 저도 찬성의 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이노텍 같이 살펴봤습니다. 현재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20만 원 초반대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강했던 전력 관련주로 일진전기 주었습니다. 실적 70점. 2024년 3월 기준으로 3천억 원대 매출 나왔고요. 모멘텀 65점. 현재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전력망 투자 확대 실적 개선 전망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65점, 수급 60점으로 외국인 기관 최근 들어옴을 포착했고요.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4점 주었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주 그리고 이제 구리 관련주로 이제 봤었을 때 저는 일진전기보다 더 많은 기업이 있는데 왜 세나가 일진전기를 이번에 베스트로 좀 뽑았는지 좀 의아하다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일진전기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참 우리가 쌍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24,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가격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진전기만 이렇게 조정이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은 섹터 안에 LS 에코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오늘은 대장주로 일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과 같은 기업들도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진전기처럼 음봉으로 전환한 종목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힘의 논리로 봤었을 때 저는 당연히 이 LS 에코 에너지 쪽 아니면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한 다른 종목분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일진전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표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만약 이제 내일이라든지 혹은 수요일 날 쉬고 나와서 목요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일진전기가 이 24,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넘어서는 힘 그것도 하단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어서는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적으로 일진전기가 한 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매매 전략이 기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지금이라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500원 넘어갈 때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24,500원대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나의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가 오늘 추천해준 공략주 세 번째 종목은 VM입니다. 자, VM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60점 기록했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멘텀 65점,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서 반도체 모멘텀 살아있고 고요. 차트적으로 65점, 수급은 70점 나왔습니다. 기관의 2거래 연속 매수세와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65점, 종합점수 65점 나왔는데요. VM 종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고수님? 반도체도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왜 하필 오늘 이 VM을 좀 골랐을까? 다소 아쉬운 표를
앞선 일진전기에 이어서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한 주를 보내고 있죠? 바로 슈퍼위크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VM의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IT의 기술 투자가 조금 지지부진해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 하더라도 VM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처럼 빠른 시일 안에 실적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조금은 길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의 회복력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기업이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어떤 수혜를 받을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처럼 이미 반도체 IT에서 시세날 종목군들은 많이 났는데 일단 VM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면서 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세나가 추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VM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실적이 회복하면 그때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IT 볼만한 종목 굉장히 많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나의 추천 종목 VM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수님과 함께 세나의 추천주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나의 종목들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나를 앞지를 고수님의 공략주 공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고수님? 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부터 보고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최근에 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어디서 가장 좋은 매출을 냈느냐?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좋은 매출을 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EV 차량, 전기차에 대한 어떤 모델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모델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현대차 기아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모델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코리아 FT가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어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코리아 FT 말고도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 부품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히든 종목을 바로 이 하이브리드 부품 쪽 특히 구동 모터와 관련해서 이 구동 모터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구동 모터가 원래는 EV 차량, 전기 차량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HEV,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이 구동 모터는 빠질 수 없는 부품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을 들어와서 한번 상승을 시켜놓고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거래 없는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이 이평선이 정별 구간으로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오늘의 히든 종목을 제가 준비한 종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사막 콘덴서 17%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해당 목표가 도달 후에도 MLCC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을 전망이니까요. 다시금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세나의 선택으로 AI 아이폰 수혜를 본 LG 이노텍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하이브리드카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네, 김쌤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